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량의 1000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과 지진 횟수가 크게 늘어 화산 분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이 혈관 조직까지 갖춘 인공심장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심장 구조를 재현했던 수준에서 한 발 나아가 혈관세포와 심실까지 재현한 심장을 만든 건 세계 최초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수조에서 핵연료를 꺼내는 작업이 8년 만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원전 수조 안에 있는 핵연료를 모두 꺼내 별도의 임시수조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YTN에 출연해 이번 청문회에는 황창규 회장이 직접 출석해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통신장애뿐 아니라 기관과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불확실했던 화재 원인을 밝히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화재가 불법에 의한 인재라며 황창규 KT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안전 등급 축소 조작에 의한 불법에 의한 인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황창규 회장이 직접 나와서 책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명을 해야 될 거고요. 이어 황 회장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포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과기정통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기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KT가 이렇게 엉성하게 소홀하게 지금 화재 예방과 재난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기부도 관련 책임자들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의 부활에 대해서는 일몰된 법이 연장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몰이 돼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그걸 연장을 한다는 건 또 자연스럽지도 않고 사후 규제를 할 테니까 일단은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5G 때문에 기존 LTE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량의 1000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포스텍 이윤수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기 946년 등 과거 백두산 천지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앞으로 백두산 화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나 그걸 알기 위해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강현 박사도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 지진이 3천여 회 이상 발생하며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화산 분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 박사는 안정기에는 한 달 평균 7건이던 지진 발생 건수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평균 72건으로 증가했다며 이 시기에 지진 크기도 커졌고 백두산 자체도 더 부풀어 올랐다며 장백산 화산관측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애초 신고한 성분과 다른 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인보사 국산 제품에서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조사를 통해 허가 취소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15년 전 개발돼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액인 사람의 연골세포와 이액, 연골세포를 잘 자라게 돕는 보조제 성격의 형질전환세포가 주성분인데 이걸 3대 1로 섞어서 주사합니다.
그런데 이 중 2핵이 식약처 허가 당시 내용과 다르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만든 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판매를 위해 코롱생명과학이 현지 업체에 의뢰한 시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코롱 측은 자체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국내 시판 인보사에도 신장세포가 들어갔는지 미국 업체에 다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코롱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자체적으로 진행한 식약처 조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약처는 코롱 측의 인보사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라고 정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술받은 환자들입니다. 신장세포가 종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서입니다. 방사선 조사로 위험성을 없앴고 아직 큰 부작용은 없다는 게 코롱 측 주장이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현재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400여 명입니다. 식약처는 환자 전체에 대해 특별관리와 15년에 걸친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올해 안에 이상 반응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인보사 판매 허가 취소 여부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 유해성 여부, 미국 개발사 현지 실사까지 진행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혈관 조직까지 갖춘 인공심장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기술로는 심장 구조를 재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이 공개한 인공심장 3D 프린팅 시연 장면입니다. 3시간 만에 완성된 붉은 빛의 인공심장은 체리 1개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연구팀을 이끈 탈 드비르 교수는 혈관세포와 심실까지 갖춘 심장을 3D 프린팅으로 만든 건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whole heart with the blood vessels and cells is printed. 지금까지의 3D 프린팅 기술로는 심장 구조를 재현하는 수준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특히 실제 환자의 조직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 원료로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r the first time, we printed materials and cells from the human itself and created such a complex geometry of the heart. 연구팀은 이번에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잉크를 원료로 쓰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텔아비브대 연구팀은 장기이식 의학기술 발전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AFP 통신은 인공심장이 실제 장기처럼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인체에 이식하는 문제도 남아있는 등 3D 프린팅 인공심장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가 11만 2,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확정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홍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실제 발병 건수는 보고된 건수 이상이라면서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비교적 백신 접종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홍역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에티오피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필리핀, 수단, 태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새로 발병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WHO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야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집단 발병을 막으려면 접종률 95%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 세계 홍역 백신 접종률은 85% 선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년) 전 쓰나미로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연료를 꺼내는 작업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 제1원전을 방호복이 아닌 양복 차림으로 찾았는데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여전한 국내외 우려를 덜어보려는 이딴 조치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원자로 건물 안 수조에 있는 핵연료를 꺼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결료를 꺼내는 데 필요한 크레인 등 모든 장치는 원자로 건물에서 500m 떨어진 조작실에서 작업요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조정합니다. 参考期間の燃料取り出し、本日から開始されましたけど、2020年度中までに、プールからの燃料の取り出しを行う予定です。 8년 전 냉각장치 고장으로 폭발 사고가 나면서 발생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과 잔해 때문에 그동안 준비 작업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반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3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는 사용 후 해결료봉과 미사용 연료봉 566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3호기 건물 내에 보관된 해결료를 모두 꺼내 제1원전 부지 안에 있는 별도의 임시수조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なるべく早く建物のプールから燃料を取り出して、より安全な場所に保管することによって第一原発のリスクを下げることが目的です。 아베 신조 총리는 이보다 하루 앞서 5년 반 만에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전에는 방호복을 착용했지만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양복 차림으로 둘러봤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 판결에 당황한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덜어보고자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5G는 물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 또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품 불량을 일으키는 전류 누설 현상을 미리 파악해서 반도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 기준이 새로 제시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고 가상현실과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세계를 만날 수 있는 5G. 이 기술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더 작고 더 많은 데이터를 담으려면 반도체 안에 방막층을 더 겹겹이 쌓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전류가 새는 불량품인 이른바 누설전류 반도체가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골라내 반도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 기준을 국내 연구진이 새로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누설전류가 다층 반도체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리콘 표면의 거친 정도를 확인하면 누설전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그것 따라서 이제 누설 전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치기를 확인하고 거치기의 기준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불량품을 관리하는 기준을 기존의 크기에 더해 거칠기 같은 입체적인 틀로 확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반도체 표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측정 방법입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와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피의 연구 성과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산업 현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쳤고 반도체 생산 공정의 새로운 관리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9위로 미국의 80% 수준이라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성능 개량,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 기술 수준이 두드러졌고 지휘 통제, 레이더 수중 감시와 같은 무기 체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위는 미국이었고 프랑스와 러시아가 공동 2위,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습니다. 흔히 나이 드신 분들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야구나 배드민턴, 골프처럼 어깨를 쓰는 운동을 즐기신다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깨 근육의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은 방치하면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돼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회전 근개 파열과 50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